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도 얼마나 고민 많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식공장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여 방법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주식 공장자는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저희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지금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화 상담이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나는 조금 더 친절하고 세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리 3부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 멘토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멘토님 잠깐 바로 인사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바로 우리 화면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소개는 다 나갔습니다. 네네. 지금이 인사할 타이밍이에요. 바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지난주 이 시장 나왔었고 이 시장에 나왔을 때도 사실은 장이 좋지 않았어요. 네. 오늘도 장이 좀 좋지 않은데 어려운 장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고 계속 뭐 풀이 죽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풀이 맞아요. 죽어 있을 수만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봐야 될 뭐 섹터라든가 오늘 봐야 될 종목까지도 가져왔으니까 네. 좀 배수의 진을 쳐놓고 좀 우리가 힘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멘토님이 지금 조금 축 처진 것 같아요. 힘드세요?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2부 때 저희가 이번 주는 잘해드린다고 잘해드렸는데 네. 맞아요. 이번 주는 좀 어땠어요? 이번 주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근데 지금 준비된 유저 앵커 멘트 보는 같은데. 표정이 네. 살짝 울 것 같은데 유저 앵커가 뭐 도움 많이 안 줬어요? 도움 많이 주셨고 네. 도움 많이 주셨고 이제 지금 이 에너지 받아가지고 네. 좋은 말씀 전달해드리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려운 장이지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좀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기운 바로 이어서 오늘 장 한번 5글자로 요약을 해볼게요. 네네. 5글자로 준비하신 거 맞아요? 맞습니다. 아, 다행이다. 저는 항상 5글자로만 물어보거든요. 긴 네네.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맞아요. 5글자 준비한 거 말씀해 주세요. 다들 얘기하는 블랙 먼데이 말고 네. 불안감 분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감 분출.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장이 네. 불안감이 뭐 분출이 된 게 반영된 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불안감이 이제 응축되어 있었던 불안감이 분출된 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뭐 환율은 뭐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연초부터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발목 잡고 있었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도 해결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유럽의 에너지 대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FOMC 관련해 가지고도 FOMC에서 뭐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이슈가 지속되는 부분이 또 시장을 또다시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아주 뭐 미증시는 물론이고 네. 뭐 우리나라 증시만이 아니죠. 전 세계 맞습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FOMC 결과가 0.75bp 내려가겠다라고 예상했었고 네. 딱 그 결과치만 나왔거든요. 그 결과치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아주 좀 급하게 가라앉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점도표라 그래가지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제 금리 인상 폭에 대한 그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게 네. 더더욱이나 그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미국 내 이제 FOMC 그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좀 가라앉았거든요. 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좀 몰랐던 이슈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시장이 받은 충격이 정말 컸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네. 사실 뭐 금리 계속 인상할 거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저의 마음속의 불안감보다 네. 네네. 이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시장은 약간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젊은 분들은 이 뭐랄까 쿠쿠다스, 맞아요. 개복치 네. 이렇게 멘탈이 조금 바스락할 때 이런 좀 신조어를 쓰거든요. 네네. 아니 내가 느낀 불안감보다 도대체 시장에 누가 이렇게 불안한 거야?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네네. 왜 이렇게 많이 불안해 할까요, 시장은? 시장의 불안감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앵커님들도 알고 계셨고 내일경제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는데 네. 점도표라 그래가지고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 폭의 그 우리가 예상치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아주 초과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재료가 나왔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고요. 제가 이제 불안감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말 그대로 불안감이에요. 심리예요. 불안 심리가 지금 팽배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매우 가라앉은 거지. 네. 우리가 지금서 아주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2200선을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좀 잡아두고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배수의 진을 쳐놓고서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이제 우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악재 소스다, 악재 재료다라고 하는 것들, 굵직한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오늘 시장을 보면요.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개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심약한 개미들만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좀 가라앉았었거든요. 맞아요.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이 불안 심리 속에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기만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부분을 좀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 시장을 좀 차분하게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가총액 상황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구나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특히 LG에너지솔루션 너무 심각합니다. 3%대 급락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1.1% 하락세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전부 다 지금 하락세인데요.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 보시면 지금 5.46%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특히나 지금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간 업종을 찾기가 힘들다.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우리가 주목해서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테마들 자체만으로도 전부 다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언제까지 더 이렇게 빠져나갈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특히나도 대형주들이 좀 많이 힘을 잃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총 네. 상위 종목이다 하는 종목들 중에서 양봉을 그렸던 종목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는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불안 심리가 팽배해져가지고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증시를 좀 놓고 봤을 때 캐시우드가 추천했던 종목들, 기술주 중심으로 아주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시장, 지금 시점에서는 캐시우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뭐 좋은 성적을 냈었다라고 해서 투자의 귀재다라고 했었던 워렌 버핏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네. 과거에는 좀 힘들었죠. 캐시우드가 말했던 그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워렌 버핏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추천하는 종목들이 아주 시장을 지금 또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시총 상위 종목에 우리 그 산업을 지탱해주는 기강 산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 그 불안해하는 심리를 가져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올라옵니다. 결국은 네. 올라올 거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불안 심리가 팽배해져서 내려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힘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코주부의 워렌 버핏은 카이로스 멘토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워렌 버핏처럼 조금 가치 투자를 좀 지향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투자 성향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제 뭐 감이라는 말을 써서 워렌 네. 버핏 그 투자의 규제하고 이제 저를 빗대는 건 좀 어렵지만 1단계적으로 너무 뭐 빠른 매매라든가 급등주 쫓아다니고 동전주 쫓아다니고 그런 매매를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보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앵커님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격했어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저 가슴에 비수가 확 날아와 꽂힌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건 네. 아니고요. 이제 뭐 다들 이제 투자의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정적인 수익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없죠. 안정적인 수익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저와 같은 매매 방식이 또 좀 절실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 같은 투자 성향 그리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정말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오픈 독방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또는 코주부 카이로스라고 오픈 독방에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데일리 이슈 하나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데일리 이슈 어떤 거 갖고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또 방산 관련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방산. 제가 또 방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관심 많아요. 제가 또 네. 이제 어릴 적에 또 이제 군대 입대하고 싶을 정도로 어머. 네, 제가 또 이렇게 팔만 조금 두꺼웠으면 군대에 입대하고 싶다 그런 방산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네. K방산 지금이 그렇다면 매수할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갖고 오신 건가요? 지금 봐도 괜찮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네.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대만 유사시에는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기존에도 이제 우리 태조 이방원의 방이 방산이죠. 네.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게 방산인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방산은 이제는 끝났다,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방산 섹터 자체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산업이고 섹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죠. 바이든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떠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에 이제 K2 전차를 수출하겠다는 그런 네. 이제 이슈가 또 떠올랐고요. 네. 그리고 방산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 자국의 이제 군비 경쟁 체제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다른 그 단기 모멘텀에 그치는 이슈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좀 단기적인 호재도 좋지만 K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수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페코, 빅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하나시스템 대표적인 방산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 로템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던 현대로템이 오늘은 좀 0.74%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26,95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현대로템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사실은 이제 방산이 뜨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분출됐던 종목입니다. 네. 시장에 맞아요. 분출됐던 종목이고 수급도 아주 좋게 나오다가 지금 이제 달러 강세에 따라 가지고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좀 눌려 있는 상황이고 저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은 뭐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슈를 보고 당장 내일 시초가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방산 관련해 가지고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은 여전히 우리가 매력적인 종목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좀 관심 있다, 좀 내가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도 사실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정밀하게 매수 타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대 로템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에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은 부담스럽다 싶은데요. 그렇다면 저도 아직 현대 로템을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도 현대 로템을 매수하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매수가를 알려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 돼요. 현대 로템의 좀 정확한 매수가 범위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산주 이것도 괜찮다, 눈여겨볼 만하다, 이것까지 노란톡 오면 알려줄 수 있다. 둘 중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제가 선택권 드릴게요. 둘 다 말씀드릴까요? 야, 역시. 잠깐만. 아니 우리 멘토님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이 네, 우리 아니, 카이로스가 달라졌어요. 우리와 좀 호흡이 맞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멘토님이 둘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들어보죠. 현대로템 한번 매수가 범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처럼 네. 조금 빠른 매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5,000원 단, 25,000원 단에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차분하게 기다렸다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2,000원 단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25,000원 단까지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 종목인 건가요? 25,000원 단까지도 지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실은 네. 이제 오늘 이제 미증시가 흘러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봐야 될 것 같고 내일장에서 이제 방산주가 어떻게 좀 수급적인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조금 좀 마음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도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네. 한 25,000원 단까지 25,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다.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두고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22,000원 라인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멘토님 믿고 22,000원 선까지 좀 기다려볼게요. 왜냐면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알 거예요. 너무 단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고 수수료만 그렇죠. 많이 나가고 또 이게 많은 상승폭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저도 현대로템 조금 마음 가담고 오픈톡 지켜보면서 네네네. 22,000원 선까지 갔을 때 멘토님 말했을 때 제가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하면 현대로템 돌아보고 또 한 가지 종목 더 만약 방산주 본다면 뭐가 더 있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어요. 저 이 종목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근데 개인적으로 멘토님께서는 이 종목을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단 한화라는 그룹 자체가 네. 방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뜻이 좀 진심입니다. 네,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이제 한화라는 그 그룹 자체가 방산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종목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또 좀 말씀드릴 때마다 제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 가지고 민망하긴 한데 수급적인 여건이 아주 좋아요. 외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서 매수 네. 타점 잘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좋은 성적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이 에어가 들어가고 스페이스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볼 때 네네. 조금 이 나로라던가 우주 관련된 이슈만 봤었는데 네네. 방산주 관련된 이슈로도 조금 주목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네. 방산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도 같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주항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발사체를 뭐 미사일로 하느냐에 네. 따라 가지고 바로 방산과 연결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그룹 자체도 뭐 우주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좀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분이 네. 방산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또 이 최근에 이 하나에서 곧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요? 바로 불꽃놀이 이제 곧 있을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영향이 또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름도 하나인데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꽃놀이도 이제 뭐 한숨 쉬신 건가요, 지금? 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마음에 같은데. 안 드세요? 불꽃놀이도 전혀 이제- 관련이 없어요? 아이고 불꽃놀이도 예쁜데 네. 불꽃놀이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뭐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지켜볼 만하다. 네. 매수 타점 우리가 좀 정밀하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수 타점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불꽃놀이 여쭤본 건 다 빌드업이 있었어요. 네네. 오늘도 하나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바로 네네. 대우 조선해양 메가 그렇죠, 이슈. 그렇죠. 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 조선해양을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한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주 진심이에요. 네. 지금 뭐 제가 뒤쪽에서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가 있는데 통했네요, 네. 저희. 그렇죠. 네. 뒤쪽에서 말씀드릴 부분도 있긴 한데 방산하고 에너지,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하나가 완전히 그 기업의 머리를 좀 틀었다, 방향을 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가 뭐 하늘도 점령하고 바다도 점령하고 이러면은 네네. 굉장히 경쟁률이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떤 한 기업이 네. 하나의 좀 색깔을 좀 뚜렷하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도 그 기업을 바라볼 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좋죠.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 근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랑 대우 조선해양과 지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네. 대우 조선해양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오늘 네. 같은 장 속에서도 13%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거든요. 무려 24,95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대우조선해양 신규 진입이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직한 말씀으로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양봉 아주 시원하게 그려내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제 매각 이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시세가 분출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은 네. 이렇게까지 올라갈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갈 게 아닌데 너무 크게 올랐다. 그렇죠. 이제 뭐 네.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축하드릴 일이지만 과연 내일장에서도 계속 이러한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막 하나그룹에 속해 있는 하나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라앉는데 좀 두드러지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과하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뭐 당연히 내일장에서 매수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은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이슈다. 지금의 현재 매수하지 이슈로 말아라. 인해 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조금 양봉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의 저와는 대결인가요? 조금, 네. 우리 내일 한번 보고 내일 시장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음 네네. 주에 한번 우리 경쟁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리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네. 내일 하루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한번 보시죠. 네, 두 분의 대결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어떤 이슈 준비하셨죠? 이제 니켈이 이제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걸로 니켈 진짜 중요하죠. 네네. 맞아요. 이번에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또 가져와 봤는데 네. 니켈 부족, 니켈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전기차죠.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는 소재가 지금 부족하다. 특히나 네.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공급도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이슈들로 그리고 이제 국내에 니켈을 이제 보관해놨던 부분에서 이제 재고가 다 바닥났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져오긴 했었고 관련 종목을 좀 한번 봐본다고 하면은 STX라는 종목이거든요. STX. 네. STX라는 종목이 니켈 광산 지분을 좀 이야. 보유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아니 너무 예쁘다. 이거 예쁜 거 나는 맞아요? 저- 아니. 난 저 길쭉한 양봉 진짜. 너무 좋아해. 이 불나방 아나운서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이게 뭐가 예뻐. 지금 불이 탔잖아요. 불나방 아니고 팅커벨. 지금 제 나이 거 불나방 아니고 팅커벨. 이러다 불에 타 죽는다니까요. 확실히 그 팅커벨 앵커님 성향을 확실히 알겠어요. 그쵸. 네. 확실히 알겠는데 타 죽어도 빠르게 올라가는 네, 네. 양봉을 좋아하는 앵커예요. 난 진짜 이런 종목 너무 좋아해. 제가 또 마치 이거 말해도 되나요? 예. 제가 또 이 관련 종목도 이미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이슈, 이 니켈 이슈.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 이 STX라는 종목이 시총이 1,000억밖에는 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네. 가벼운 종목이네요. 그렇죠. 상한가를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수급도 지금 개인만 붙고 있어요. 지금 오늘장에서 이제 니켈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STX라는 종목이 좀 크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고 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가격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 보여줬지만 네. 계속적으로 갔었나요? 그 모멘텀이? 그건 아니죠. 아니었죠. 그러지 잠깐이죠, 않았었죠. 잠깐. 그렇죠. 태양광 같은 경우 뭐 폴리실리콘 뭐 비슷한 이슈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 반짝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히토류도 맞습니다. 그때 반짝입니다. 니켈 관련된 것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시세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제 우리 시장이 주목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좀 회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저보고 이 불나방 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하루 이틀까지는 전 간다고 봐요. 네네. 이 STX 오늘도 상한가 갔는데 저 같은 불나방 이 세상에 많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거 알죠? 집에서도 이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오면 그 뒤엔 몇백 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일도 이 STX 종목 한 번 더 양봉 뜰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매성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뭐 상한가를 말고서 결국은 또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전일의 시가 부분까지 지켜내는 걸 보고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응하는 게 사실은 뭐랄까요, 기본 원칙 같은 건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말리고 싶어요. 급등주 쫓아다니고 뭐 불나방 같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 알아요. 많으신 네. 거 아는데 만약에 이 STX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네. 내일 좀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약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축하드릴 일인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 확률적인 부분이 아주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 내일 따라갔을 때 네. 시세 다 무너져 내리면은 그거 정말 복구가 어렵거든요. 더욱이나 네. 시총이 이렇게 작은 가벼운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빠지면은 다시 그 가격까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마디로 막 수익을 쫓다가 손실을 망각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저 잘못하면 내일 눈 뜨자마자 바로 이거 시초가 걸려고 그랬는데 네네. 명심하고 이 전략 노란 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저도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여러분들도 저처럼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방송에서 언급된 종목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참여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오픈톡방에 코주브 카이로스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내일 장 시작부터 자세한 종목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니켈 관련 종목은 STX가 끝이에요? 사실 이 니켈 관련 종목이 이렇게 STX처럼 상한가를 가고 가벼운 종목도 있지만 네네. 아직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은 접근해도 괜찮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다른 종목들도 있고 뭐 네. 사실은 뭐 무게가 무거운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이슈가 오래도록 갈 수 있는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되겠느냐라는 데 있어서 저 스스로가 좀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좀 넘어가고 차라리 이제 뭐 내가 소재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 한다면은 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덕산 하이룩스 같은 종목을 좀 차라리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덕산 하이룩스. 네. 하이룩스. 그게 바로 우리가 2부에서 얘기했던 종목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종목을 그럼 차라리 니켈 종목을 우리가 막 찾느니 추격 매수하느니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그 2부 승부사 히든 종목으로 차라리 오픈톡 들어와서 함께 대응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네, 자 덕산 네오룩스. 네. 우선은 멘토님께서 종목을 좀 알려주셨으니까. 네. 네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가 이슈 상황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관련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멘토님, 그럼 세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네. 근데 전 살짝 제약바이오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준비해온 이슈가 제약바이오 고환율에 따른 외인이 지금 투자자가 이탈을 했다라는 네.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저도 이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네.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손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이 데일리 이슈로 가져온 게 뭐 네. 다 올라갈 이슈들을 가져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장에서 좀 뜨거웠던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가져온 거고요. 조심해라 이런 의미신 건가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의미로 가지고 나왔고 지금 뭐 환율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제약바이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좋지가 않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같이 좀 위험한 좀 뭐 아니면 도 이런 산업군보다는 네. 지금 아래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그 이슈를 가져와 봤고요. 그래도 종목 한 종목 정도는 보고 가야 되니까 종근당이라는 종목 한번 봐볼게요. 네, 종근당. 네, 유명한 사실은 분이죠. 네.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지 위로 타임은 이제 끝났어요. 네네. 사실은 다른 타 채널 경쟁 업체에서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잖아요. 공장장이시니까 유정 앵커 한마디 그쵸. 해주시죠. 제가 또 이 3부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약간 이 세 번째 이슈도 너무 조금 방어적인 이슈가 아닌가. 오케이, 제약바이오 지금 접근하지 말아라까지는 네. 알겠는데 그러면 뭐? 그러면 내가 어떤 이슈 지금 접근할 수 있지가 또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종근당 언급하신 거 매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매수하라고 알려주신 건가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네.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덧붙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한 종목이고요. 네. 지금 네. 보니까 앵커님들은 매수할 종목이 너무나도 급하신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지금 다 빠져나가고 시청자님이 우리 방송 왜 보는데요? 그렇죠. 보는 이유가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손실 종목 대신 리모델링해서 AS에서 갖고 싶다 이 종목 할 수 있는 종목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오늘의 이제 그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경각심 가질 부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뒷부분에 있지 있어요? 않겠어요? 있어요? 네, 아.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종근당 들어볼게요. 종근당 빨리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환율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탈되고 있다는 것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종근당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딱히 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0년 맞아요. 전부터 제약바이오 뭐 각자 개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신약 개발 이슈라든가 임상 관련된 이슈라든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져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좀 타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뒷부분에서 더 재밌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미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종근당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카이로스 멘토님의 오픈 독방에 들어오면 자세하게 전략, 앞으로 향후 전략까지 세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오픈 독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감 있게 이거 뭐 종근당 뒤에 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뭐가 있어요 도대체? 지금 들어볼래요. 빨리. 뭐예요? 이거 힘든 허리요. 종목이에요? 제가 뭐가 이제 있는 거야 도대체? 뒤에 뭐 힘든 이제 건 따로죠.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있는 뒤에 것처럼 종목 관련해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제약 바이오잖아요. 네. 그렇죠. 제약바이오긴 한데 다른 제약바이오들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뭐 복제약 위탁 생산이라 해가지고 뭐 CMO냐 CDMO냐 관련해가지고 산업을 좀 꾸려가고 있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고환율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시청자분들은 뭐 OEM, ODM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외주받는 회사다. 그렇죠, 만들어준다. 우리는 만드는 거 진짜 잘해. 그러니까 그 설계도 갖고 와. 이런 회사인 거죠. 그렇죠. 이제 CMO, CDMO 그래가지고 위탁 네. 생산이고 반도체 쪽에서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 파운드리 관련된 네. 일을 하는 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CMO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쪽으로 글로벌 1등이거든요. 글로벌 1등이다 보니까 1등 기업. 그렇죠. 글로벌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이제 매수 타점 드려야죠. 노란 톡방에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랐을 때 네네.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들은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혹은 뭐 기아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현대차를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지금 2주째 현대차를 제가 볼 때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한 35번은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지분 있으신 거 아니죠? 지분은 없고요. 네.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그럼 잠깐만요. 것은 그만큼 그 좋다라는 본인의 자동차가 혹시 H로 시작하는 그 저는 자동차인가요? 타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아니, 뭐, 장만을 하고 싶으셔서. 하지만 그만큼 좋다. 이런 거죠. 뭐 제가 타고 싶진 않지만 그 기업의 가치가 좋... 아니 싫은 종목을 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광고 찍으실 거예요? 욕심 있으세요? 아니, 저는 다른 사 차를 더 좋아해서 어디요? 그래서 이건 좀 들어야겠어. 어디 좋아하세요?
힌트 좋아요. 힌트 조금만 주세요. 비사. 비사. 그러니까 근데 비사가 많잖아. 너무 궁금하다. 방송 끝나고 들어야겠네요. 비사가 예, 뭐지? 비사. 네. 다 너무 안타깝게도 쑥스럽게 웃으셨어. 네, 상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못 하는데 우리 매수했으면 그러니까 상장 돼 있었으면 계속 갖고 오셨겠네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좋다라고 제가 네.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네. 싶어서 반복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싶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약 바이오에 지금 1등이다. 그렇죠. 짱이다. 이러면서 알려주셨어요. 네네.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복제약 관련해서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셀트리온 말고 이걸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복제약 부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한마디로 셀트리온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발언해 주신 거죠? 생산 캐파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국내에서 1등인 것을 넘어서 글로벌 네. 1등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뭐 그렇죠. 네. 셀트리온 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는 나가. 근데 지금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이 평단가가 솔직히 저같이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맞아요. 오늘 또 좋은 이슈가 나왔죠. 저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접근하고 싶은데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죠? 바로 소수점 거래가 국내 주식에도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그런 이슈들도 있어서 뭐 접근하는 거 좋다고 보는데 일단 네. 그런 뭐 소수점 매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기업 자체가 좋습니다. 기업 자체가 좋다 보니까 네. 뭐 매매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가 지금 괜찮다, 모멘텀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이 괜찮은 딱 시기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려라. 네네. 기다리고 바로 오픈톡방 들어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플러스 오늘의 히든 종목 플러스 2부 종목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제나 앵커와 함께 참여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고민 상담 창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좀 전화보다는 정밀하고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 전략을 세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 옆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오픈톡방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채팅방 검색창에 코주부 카이로스라고 검색하셔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생방 중에 빠르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이로스 멘토님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 들어갈 이유가 없으실 겁니다. 우선은 두 자리 수익률이 가득합니다. 현대 미포조선 38.17%, 한화솔루션 33.17%, CS윈드 30.63%, 한국항공우주 20%가 넘는 상승률이고요. 한전기술 10%대 상승률입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힘든 시장 속에서 30%가 넘는 수익률이 가득 나왔고 지금 보시면 우선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건드시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멘토님, 이 현대, 미포, 조선 제가 봤을 땐 조선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내셨어요. 네네. 뭐 현대라서 밀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현대라서 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희 종목들을 보시면요. 네. 종목들을 보시면은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씀은 다들 아시죠. 특히 뭐 내외경제TV를 보고 계시는 뭐 유능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네. 태조 이방원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야. 우리 매집을 해놓고서 시세 차익을 얻어낸 겁니다. 네. 그 말은 선취매를 했다 이거네요. 그렇죠, 이거네요. 그렇죠. 그 말이 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오늘도 섹터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미리서 찾아내고 그것을 미리서 잡아내서 우리 포트에 담아두자라는 겁니다. 급등주 쫓아가고 뭐 막 상한가 가는 종목들 쫓아가는 매매보다 그렇게 위험하게 매매 안 하셔도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0% 30% 수익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네. 매매를 좀 지양해보자라는 좀 덧붙일 수 있는 좀 자르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여기 이 신재생 에너지, 한화솔루션이랑 CS-윈드 좀 네. 제가 관심이 많은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 CS-윈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 CS-윈드 추가로 이제 재진입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이제 CS-윈드라든가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네. 양 종목 모두 좀 가격이 좀 눌렸습니다. 네.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재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뭐 내일자 뭐 시초가에 뭐 접근해라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양 종목 모두 다 지금 시세점이 눌려 있고 눌려 있으면서 이제 이 그 시세 분출이 끝났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더 갈 수 있다 보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그 두 종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도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하나솔루션과 CS-윈드 둘 다 신재생 에너지로 묶여있긴 하지만 네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CS-윈드는 풍력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네네.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더 강하게 매수를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뭐 제 수익률 표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네. CS-윈드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솔루션을 조금 더 제가 밀고 있기는 해요. 이제 제가 좀 네. 시익 웃었던 부분이 어?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부분도 약간 거기서 힌트가 있다 이야, 보니까 역시. 역시 앵커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일심동체라는 말이에요. 다음 주에 뭐 팀 바꾸실 거예요? 팀은 제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아니 뭐 아까부터 나보고 불나방 매수 방법이라고 뭐 하지 않나. 뭐 제너앵커만 칭찬하고 저 서운하면 이렇게 자꾸 이러면 다음 주에 팀 바꿔요. 다 이제 그 매력이 다르시니까. 네. 네. 멘토님, 네. 저와 함께 가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 다 좋은데. 네. 뭐 지금 더 가세요. 누구랑 가실 거예요 다음 주에? 처음 같이 했으니까. 그럼 다음 네. 주까지 정확하게 마음 정해 오세요. 정확하게 정해서 오겠습니다. 정확하게 네네. 정해 오세요. 멘토님, 네. 기다리고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저희 오늘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할 게 또 이 제가 볼 때는 한국항공우주가 이미 끝난 건가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미 뭔가 이슈가 소멸된 건가? 아니면은 뭐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는 건가 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항공우주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 네. 차익을 이미 이뤄냈습니다. 네. 기분 좋게 시세 차익을 이뤄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시세 차익을 이뤄내고 나서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런 시그널을 보고서 시세 차익을 노렸던 거긴 한데 아직은 모멘텀이 죽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정을 받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한번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추적해서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당장에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드리진 네. 않을 텐데 네. 관심 있다, 좀 더 뭐 깊이 알고 싶다, 혹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또 물어보시기 많은데 이 또 한전 기술이 원전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 네. 또 뜨끈뜨끈한 게 네네. 또 이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 섹터로 들어온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얘도 좀 우리 멘토님이 좋아하는 게 장기전이니까 장기전으로 더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한전기술 같은 종목도 저희가 시세 차익을 누렸던 종목이고요. 네. 원전 관련된 섹터가 사실은 뭐 텍소노미로 이제 분류되면서 뭐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왔고 더 갈 것이다라는 이슈라든가 뭐 그런 모멘텀이 있기는 합니다만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왜요? 어차피 정책 수혜주 아니에요? 정책 수혜주면은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계속 이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아니면 없는 섹터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뭐 원전을 싫어하시나? 원전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책 수혜주는 맞습니다. 정부 정책과 반하는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에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네.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봐왔던 게 있잖아요. 네. 시세의 흐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해요. 아. 다른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열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으로 좀 시세가 좀 시원하게 분출되는 네.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럼 이거 매수해요 말아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라면은 보류를 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다 매수하라고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CS윈드 혹은 이제 제가 오늘 힌트를 드릴 종목들 그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에 더 집중을 해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참여 방법 설명드리고 히든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곧 있으면 바로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해주시거나 또는 오픈톡방에 코주부 카이로스라고 검색하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5분도 남지 않았는데 생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고요. 지난주도 아시겠지만 지금 기회를 놓치면 일주일 동안 들어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들 또 그 전에도 오늘 계속해서 언급된 종목들까지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히든 종목 힌트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일단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좀 아주 맛있는 이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다. 또 제가 맛집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뭐 지금 이런 맛집 건가요? 스멜이 나는데. 뭐 식품 뭐 이런 건가? 그 맛 쪽은 아니고요. 뭐예요? 맛 쪽은 아니고요. 방산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방산하고 태양광이라는 이슈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셨고요. 네네. 근데 왜 맛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맛이 아니라 그 주식 매매를 할 때 있어서 맛이 있다라는. 수익률의 맛.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상승의 맛이 느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잖아. 지금 맞아요. 배고파가지고 지금 저는 식당 찾을 뻔했잖아요. 네. 나 뭐 농심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진짜 무슨 진짜. 일이야. 그 맛있는 이슈들, 네. 주식시장에서 지금 아주 맛있는 이슈들 두 가지, 방산하고 태양광을 다 가지고 품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겹테만해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외인하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아주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앞서서 좀 힌트를 좀 더 드리자라고 하면은 네.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씩 웃었습니다. 제 네. 히든 종목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요? 씩 네. 웃었어요. 그럼 잠깐만. 노란톡방 수익률에 남았던 종목 재탕하시는 거 아니죠? 재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맞네. 맞아. 이거 오늘 재탕 특집이야 뭐야? 재탕이 아니고 아까 빅머니 멘토님 똑같은 거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게 이제 네.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2번이고 3번이고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번은 삼탕이에요, 재탕이에요? 3탕이네요. 삼탕이에요. 그러니까 3탕인데 지금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2번 다 아주 맛있게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럼 두 세 자릿수- 번째 지금 자신감이 있다. 더 묘기를 더 투입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2번 다 걷어냈고요. 지금도 매수 타점 지금 보고 있는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두 자릿수 수익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종목명 알아서 딱히 오픈톡방 들어갈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집중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모르실 거고요. 아니죠. 의사는 뭐 네. 집중하든 안 하든 이미 앞에서 표 다 나왔고 다 확인했는데 네네네. 네. 나 같으면 안 들어가지. 제가 이제 힌트를 좀 시원하게 드렸잖아요. 힌트를 시원하게 드리면서 네. 밝혀드린 게 사실은 제가 뭐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너무 어렵게 꼬아놓지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종목명을 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매수 타점 모르고요.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의미 없을 수 있어요. 크게 의미 없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요리해서 드시지요. 알겠습니다. 삼탕이라고 하고 굉장히 자신감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제가 2번은 좀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르는 종목, 우리 전문가님도 멘토님도 처음 하는 종목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안심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종목이라도 내 포트에 빨간불이 계속 떠 있어야지. 맞아요. 아니면은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4탕, 5탕 그런 거 없어요? 이제 3탕으로 마무리. 네, 약속해요, 3탕까지 약속. 하고 4탕부터는 그냥 보너스로 가지고 오기. 알겠습니다. 그쵸?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목이 나왔어요. 아까 이거부터 그렇죠. 함께 하시다 보니까 거의 뭐 5개, 뭐 7개 종목들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 종목들
모두 여러분들 가격 전략까지 받고 싶으시면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코주부 카이로스 검색하셔서 바로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2주째 함께 했는데요. 네네. 아주 간단하게 소감과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내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는데 네.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좀 아쉬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좀 타파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주식공장 열심히 돌려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요. 저희는 물러나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코인 관련 방송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